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종시 중에서 세롬동 쪽을 알아볼 거예요. 세롬동 새뜸마을 10단지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말 이 가격에 거래했나요? 라는 건데 엊그저께부터인가 이런 전화들이 와요. 정말 이 가격에 거래됐어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5구 타입이 너무 싸게 거래된 거예요. 지금 전화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정말 이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확인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분석은 5구 타입 위주로 할 겁니다. 5구 타입을 분석을 할 거예요. 세롬동에 있는 5구 타입 아파트 전체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빨간 박스가 있는 데가 세롬동입니다. 여기를 BRT 라인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세종시 세롬동의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가 학원수가 지금 58개 가장 많더라고요. 어느 구역보다도 가장 많은 학원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생활 여건에 맞는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교도 보면 새뜸 초등학교, 새뜸 중학교, 세롬 고등학교, 세롬 초등학교, 그리고 세롬 중학교 여기, 그리고 한솔고 주변에 초, 중은 벌써 3개 학교들이 있어요. 각 3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공원 주변에 공원이 이렇게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엠버스가 다종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 그리고 세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정차를 한다라고 합니다. BRT 버스나 똑같은 거죠. 그것이 고운동 쪽을 지나서 다종동을 지나서 여기 세롬동을 지나가지고 한솔동 쪽을 벗어나서 대평동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나성동이잖아요. 나성동 백화점 부지 상권하고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 여기가 세롬동이고요.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다른 단지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동, 그리고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 가장 잘 갖춰진 곳이 바로 이 세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구 타입을 볼 건데요. 5구 타입은 나성동에는 없어요. 지금 5구 타입이라는 거는 24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성동은 전혀 없다. 24평이 없고, 요 세롬동에 24평이 있는 단지가 어디냐면 새뜸마을 12단지, 여기 새뜸마을 12단지 9단지는 금성백조 예미지입니다. 12단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메이저 5단지, 메이저 2단지에 5구 타입이 있습니다. 요 메이저는 1단지, 2단지, 5단지, 6단지 이렇게 4개 단지로 꾸며져 있는 거고요. 새뜸마을 3단지와 4단지는 캐슬 파밀리에인데 5구 타입이 없어요. 여기 투모로우시티가 LH 건데 아직 분양 전환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래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나중에 이제 5구 타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뜸마을 10단지에 5구 타입이 있어요. 11단지, 14단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5구 타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새뜸마을 10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뜸마을 12단지와 메이저 5단지가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메이저 2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트리세이드, 새뜸마을 13단지 이 트리세이드에 6구 타입이 있어요. 이제 그게 대체인데 가격 차이가 나서 뭐 그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구 타입이 현재 실거래 신고된 거, 세롬동에 실거래 신고된 거를 보면서 5구 타입 가격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먼저 볼게요. 세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 5구 평면도예요. 5구 A타입은 이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이 한 2개 반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3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 2개를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세탁실, 그리고 팬트리 공간, 현관이죠. 여기가 현관 들어오면서 팬트리 공간하고, 여기가 실외기실, 여기가 대피 공간입니다. 하여튼 포베이 구조인데 되게 잘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집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전에 7위 타입 분양하는 거랑 똑같대요. 안에 이 면적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도가. 이제 5구 B 타입은 제가 지금 2개 양쪽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건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죠. 팬트리 공간이 있고, 방이 이 2개, 아이들 방이 2개가 어떤 거는 서쪽으로 바라보고 어떤 거는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방에 보면요, 이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좀 작아요. 이게 화장되고 여기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레스룸이 좀 작다라는 거, 요게 단점이에요. 거실하고 이제 거실창하고 이쪽 안쪽에 있는 거, 요게 실외기실이고 요게 대피 공간이에요. 그리고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다. 이렇게 세탁실이 있는 거거든요. 요게 좀 차이가 있고, A타입은 4베이고 B타입은 2베이다. 이 차이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 2베이 구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2베이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요 실외기실이 요 문을 탁 열면 여기가 이제 실외기실이 보여요. 바로
바로 요게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여기 실외기실이 요리 가고 요것이 말하자면 대피 공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는 크게 없어요. 여기 드레스룸이 좀 작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단점이다.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5구 타입들은요, 이런 드레스룸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여기 5구 타입 괜찮다. 그리고 또 메이저 아파트도 평면도가 또 잘 나왔습니다. 여튼 세lum동 쪽에 있는 이 24평형 아파트들은요, 평면도는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5구C인데 5구C는 똑같이 4베이 구조예요. 4베이 구조인데 조금 작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팬트리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이쪽 맨 끝방에 북박 있는 방에 좀 커 보이죠. 이게 좀 크게 나와 있는 대신에 다른 게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방도 약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지금 화장대하고 조금 쬐끄맣게 하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피 공간, 여기가 실외기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타입이 의외로 지금 평면도는 똑같이 보이는데 약간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C타입이 뭐 별로 없거든요, 세대는. 근데 가장 인기가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뜸마을 10단지입니다. 이게 2022년 1월부터 5월 12월까지 현재 거래된 걸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요. 1월 달에 보면 그래도 6억대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6억. 그러다가 3월 달에 5억대가 딱 보이죠? 그리고 4월 달에 6억대, 6억대, 5억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6억대하고 5억대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 달로 오면서 5억대가 4억대가 나타나요. 8월에. 그러더니 5억대가 딱 나오고 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보니까 5억 7천, 5억 5천, 4억 2,500도 나옵니다. 그리고 5억에 나와요. 그래서 새뜸마을 10단지는요. 지금 5억, 그리고 또 여기 아직 거래 신고가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4억 한 7천, 뭐 요 정도 거래된 것들이 있어요. 5억 7천에 거래된 것도 있고 4억 7천에 거래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3억 6천이 나왔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직거래로 보셔야 돼요. 여기 중개거래로 나오는데 이거 중개거래라고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서울 강남구입니다. 세종에서 거래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과 세종이 거래를 했다면 여기에 세종시 그리고 서울 강남구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서울 강남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에서 매도 매수를 다 맞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건 직거래로 봐야 된다. 하여튼 뭔가 있어서 서울에서 그냥 증여 형식이든 뭐 가족 간의 거래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직거래는 이렇게 직거래라고 뜨고요. 세종시끼리 거래를 하면 이렇게 세종시 하나만 나와요. 또 양타에도 하나, 공동중개에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직거래는 직거래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된 것이 아니다. 정식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직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뜸마을 5단지를 볼게요. 새뜸마을 5단지입니다. 새뜸마을 5단지 1월달에 4억 7천, 4억 7천, 5억 7천, 5억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세lum동에 새뜸마을 10단지는 어때요? 그 당시에 6억대였어요. 6억 5천, 6억대. 여기는 그 당시에 4억 7천, 5억대예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갭이 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뜸마을 5단지와 새뜸마을 10단지의 가격은 5천에서 1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억 7천, 5억 5천, 뭐 5억 4천, 5억 4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평형대는 거래가 거의 안 돼요. 5구 타입만 거래가 잘 되고 있다. 큰 평수들은 거래들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구가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4도 가끔 급매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5구가 떨어지다 보니까 84도 싸게 나올 때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억, 4억대죠. 9월달이. 그러면 세lum동의 새뜸마을은 어떻게 돼요? 이때 5억대예요. 5억 7천. 한 1억 정도 캡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월달에 4억 정도. 여기는 지금 5억대인데 여기는 4억 초반대에서 끊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뜸마을 10단지도요. 어떤 것들은 지금 4억 초반에 꺾이고 있습니다. 4억 5천, 4억 7천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4억 5천이라든지 이 정도 가격에 여기서 살 수 있다면 새뜸마을 10단지는 우선이겠죠. 그래서 4억 5천에서 5억 5천 새뜸마을 10단지는요. 여기는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 사이에 거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뜸마을 2단지를 볼게요. 2단지를 보니까 여기 4억 9천, 5억, 5억 4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뜸마을 그 당시에 5단지가 얼마 거래됐냐는 거예요. 2월 달에 보니까 5억 7천, 5억 5천 이렇게 거래됐거든요. 여기 지금 2단지를 보니까 5억이에요. 그러면 한 5천 정도 갭이 나죠. 2단지하고 5단지의 가격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5천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차이가. 그리고 6월 달에 보니까 5억대 거래가 됐는데 여기 2단지는 6월 달에 5억 4천. 여기 2단지는 6월 달에 5억. 뭐 그 정도 뭐 거의 비슷하게 갈
갈 때도 있고 비슷한 가격선에 유지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보니까 4억 5천, 여기 지금 메이저 2단지예요. 그리고 3억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메이저 5단지를 보시면 여기는 4억대, 3억 7천대가 없어 4억 5천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억대, 4억의 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천 정도 갭은 무조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메이저 5단지와 새뜸마을 10단지는 5천에서 1억 정도 갭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뜸마을 12단지는 금성백조 예미지예요. 5구 타입이 세대수가 얼마 되진 않아요. 5구 타입이 한 298세대 정도 되거든요. 세대수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래도 거의 없어요. 뭐 1, 2, 3, 4, 5, 6 해서 통틀어서 이게 다예요. 이게 84가 9억 2천 거래된 거, 뭐 7억 6천, 요거 5구가 그것도 꽤 세죠. 예, 가장 높아요. 보니까 거래가 될 때는 높게 거래가 되는데도 여기 금성맥주 예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종하고 충북 제천시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공동 중개를 한 거예요. 세종하고 충북 제천하고 이렇게 뜹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종시가 꼭 들어가야지 이게 그래도 거의 믿을 만한 거래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충북 제천에서만 두 개가 딱 떴다 이렇게 세종이 없고 그런다면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족 간의 거래인데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이제 8월 달입니다. 5구 타입인데 여기가 4억 8천, 5억 6천이에요. 그럼 8월 달에 보시면 메이저 5단지를 한번 볼게요. 메이저 5단지가 그때 8월 달에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4억 5천, 9월 달에 요 4억 7천 비슷하죠. 메이저 5단지랑 금성백조 여기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가 됩니다. 10월 달이니까 4억 5천, 5억 3천5백. 그래도 11월 달에 아직 가격이 끊기진 않고 있죠. 그렇게 거래가 싸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너무 저렴하게 거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거래되는 가격대가 현재 새뜸마을 10단지에 거래되는 가격 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 4억 5천, 요거는 거의 저지선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받는 선이에요. 그게 주식에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봤는데 아까 새뜸마을 10단지에 3억 6천 나온 거 그거 어딘가 궁금하시죠? 그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보면 새뜸마을 10단지예요. 새뜸마을 10단지 여기 보니까 26평, 그래서 667세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구 타입이 667세대가 있는 거예요. 메이저 5단지는 거의 500세대, 거의 비슷해요. 뭐 거의 하여튼 여기 새뜸마을 10단지나 메이저 5단지나 그리고 지금 2단지가 또 많아요. 2단지가 많은데 2단지도 지금 거의 600세대 정도가 5구 타입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금성백조만이 지금 거의 300세대가 약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은 것 뿐입니다. 667세대인데 현재 전세는 1억 9천, 1억 7천 뭐 이렇게 거래가 돼요. 1억 6천. 2억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2천까지도 나가긴 하는데 하여튼 1억 6천대에서 2억 2천대 사이에 전세가 나가고 있고요. 월세는 2천에 8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잖아요. 3억 6천 천삼동 9층입니다. 천삼동에 있는 9층 물건이다. 야, 이게 왜 이렇게 거래가 됐는지 싶어서 제가 천삼동을 다 뒤져봤어요. 지금까지 거래된 모든 천삼동을 봤습니다. 이게 천삼동만 동별 딱 찍어서 매매된 사례예요. 지금까지 2018년부터 22년 11월까지에 거래된 총 물량입니다. 여기 보니까 3억 6천. 이거 똑같은 게 하나 있네요. 천삼동 3층에 거래된 거. 언제? 2019년 9월입니다. 이렇게 거래 거의 드물어요. 이거는 거의 이 정도 가격이 맞아요. 아무리 싸게 거래된다 하더라도 4억 2천에서 4억 5천 요 정도를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더구나 9층이잖아요. 그러면 4억 5천 밑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그냥 개인 간 거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개사도 서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세종시의 새뜸마을 10단지의 5구 타입의 지지선은 4억 5천에서 5억 5천 사이다. 아주 싸야 4억 5천. 그리고 저층들은 4억 2천. 요 정도 선이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세밀하게 한번 또 볼게요. 2022년 11월 3억 6천. 요거 천삼동 9층이라고 했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대 요거 1층 하나가 4억 2,500에 거래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4억 9천 1013동에 3층 4억 9천 하나 거래된 게 있네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게 다 지금 6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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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7억대, 8억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파리 대책이 있었죠.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다가, 여기죠 거의. 이때부터 가격이 오르다가 꺾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꺾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21년 바로 1년 만에 가격이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여기서는 올라가는 시점인 거예요. 1년 만에 그냥 가격이 쑥 꺾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 올라가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5억대였죠. 6억대는 별로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 6억대를 많이 지지를 했겠죠. 그래서 6억대가 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5억대하고, 그래서 5억대. 그래서 현재 5억대로 온 거예요.
거예요. 여기 올라가기 전 시점에 가격에 왔다. 그래서 20년 그게 초반대 가격이었고요. 여기서도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여기 5억대 보면 20년 초반, 20년 초반에도 다 5억대예요. 그리고 19년도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5억대에서 4억대가 이제 같이 섞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지선, 그러니까 거래가 된다면 이제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들이 매도가 만약에 판다면 이 가격, 매수들은 더 밑에 가격을 보겠죠. 그러나 실적인 거는 이 가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그 밑으로 한번 볼게요. 19년도 가격도 거의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4억대거든요. 4억 7천, 8천, 그리고 뭐 어떤 거는 4억 2천, 뭐 4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요것이 한 1년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4억 5천, 뭐 4억 2천, 4억 1천, 4억 6천, 4억 초반대. 이 19년 12월경이죠. 12월경부터 19년 6월경까지는 거의 4억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 거래들이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몇 안 돼요.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억 초반대는 거래가 안 될 거고 이 비슷한 가격은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겠죠. 그러면 5억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본전치기다. 그 사람들은 진짜 만약에 내년에 또 떨어진다. 사람들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지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4억 5천. 어지간한 좋은 데는 5억 정도, 그리고 정말 좋은 데는 5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지지받는 가격은 4억 5천대. 아무리 층이 낮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이 안 좋다 하더라도 4억 2천 밑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 간다는 게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전부예요. 이때부터 거래된 거라니까요. 스타트 2017년 10월에 4억 750만 원, 2018년 2월 1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때 매매하면 양도세만 50% 이상이에요. 그때 4억 4천, 4억 3,500 이렇게 거래를 했다니까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 3억 6천 거래된 거는 완전히 엉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뜸마을 10단지 5구 타입 가격을 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만약에 4억 5천대 뭐 5억 밑에서 이렇게 4억 5천에서 뭐 5억대 그 사이에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투자하실 분들은 아주 적당한 가격이다. 아무리 떨어져 봐야 여기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좀 비싸서 그러는데 금리가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 내후년부터는 조금 좀 완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분양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들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정비가 되고 한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조금 어려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매물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가격이 점차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년에도 초반에까지 만약에 집을 못 산다고 하면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집값의 상승세를 크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새뜸마을 10단지 5구 타입 가격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